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단언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브레이크를 꽉 잡아도 타이어가 타는 냄새만 날 뿐 이 폭주 기관차는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2026년 AGI가 탄생하고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지며 모든 것의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변호사 시험 상위 1%, 의사 국가고시 만점에 가까운 점수. 인공지능은 이미 인류가 수십 년 걸려 쌓아온 전문성을 단 몇 초 만에 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AI에 1년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 이들은 마치 냉전 시대의 핵무기 개발 경쟁처럼 누가 먼저 초지능을 손에 넣느냐를 놓고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멈추면 다른 회사가 시장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멈춤 버튼도 속도 조절 장치도 없는 처절한 전쟁터. 그런데 말입니다. 머스크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아니, 차마 말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아무리 인류 전체의 지능을 뛰어넘어도 단 하나 없으면 전원조차 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그리고 이 HBM의 82%를 지구상에서 오직 두 회사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우리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머스크는 AI가 인간을 지배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80억 명의 두뇌를 합친 것보다 AI가 더 똑똑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말하지 못한 진짜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 AI의 심장을 틀어쥐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미국이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우리가 칩을 건네지 않으면 AI의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직시하겠습니다. 2025년 오픈 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초거대 AI 인프라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하나가 집어삼키는 디램의 양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메모리 반도체의 거의 절반을 AI 회사 하나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메모리 공급 의향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숫자인지 비율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쌀 생산량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식당이 나타나서 저희가 전 세계 쌀의 40%를 쓸 겁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나머지 80억 인구가 60%를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 당연히 쌀값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쌀을 공급하는 농장의 주인이 바로 우리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타게이트는 시작일 뿐입니다. 구글은 자체 AI 칩 TPU를 위해 HBM을 대량 확보하고 있고 AWS도 자체 설계 AI 칩 트레이니엄에 HBM을 탑재합니다. AMD도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해 차세대 가속기에 더 많은 HBM을 필요로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전부 메모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ASAC 기반 AI 칩향 HBM 수요만 해도 전년 대비 82% 급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비자용 디램 가격이 2025년 1월 1.35달러에서 2026년 1월 11.5달러로 뛰었습니다. 700갈수% 폭등, 1년 만에 가격이 8.5배가 된 겁니다.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333% 상승. 이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산 반도체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메모리 기업들이 HBM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일반 메모리 생산이 줄어들었고 그 부족분이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AI 서버 메모리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마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HBM 만드느라 바쁘니까 세계 전자제품 가격이 통째로 출렁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재채기를 하면 세계 경제가 감기에 걸리는 구조가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AI 칩의 구조를 이해하면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의 GPU를 세계 최고의 셰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셰프의 요리 실력은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미쉐린 3스타를 받고도 남을 실력이에요. 문제는 셰프가 아무리 뛰어나도 식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방에 최첨단 조리도구가 가득해도 냉장고가 텅 비어 있으면 라면 하나 끓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AI에서 그 식재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GPU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그 데이터를 담아둘 곳이 필요합니다. HBM은 GPU 바로 옆에 붙어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메모리입니다. 일반 메모리가 시골 국도라면 HBM은 왕복 16차선 고속도로입니다. AI가 학습하고 추론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고속도로가 없으면 GPU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셰프가 텅 빈 냉장고 앞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3곳뿐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20%도 안 됩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HBM4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54%, 삼성전자가 28%를 차지합니다. 한국 두 회사가 합쳐서 82%.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는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약 9,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경 3천조 원에 달하고 그중 메모리 부문이 3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성장의 엔진을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의 모든 빅테크 기업이 아무리 달러를 쌓아놓아도 대한민국이 메모리를 안 주면 AI 서버를 한 대도 더 늘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GPU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HBM이 없는 GPU는 연료 없는 페라리입니다. 차고에 세워두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직접 보여줬습니다. 2026년 1월 대만 공급망 기업 경영자들과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메모리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수요가 워낙 많아 전체 공급망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회사의 CEO가 메모리가 부족해서 힘들다고 공개석상에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 메모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평택에서, 이천에서, 청주에서 나옵니다. 우리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서버 디럼의 리드타임, 즉 주문하고 실제로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돈을 준비해놔도 1년 반을 기다려야 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빅테크들이 한국 기업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60년 전 보릿고개를 넘기 힘들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강의 기업들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AI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건 알고리즘이 아니었습니다. 메모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의 절대적 공급자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HBM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걸까요? 왜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못 만드는 걸까요? 잠깐, 먼저 이것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일본의 키옥시아, 중국의 CXMT 같은 메모리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HBM을 만들지 못합니다. 한때 세계 반도체를 호령하던 일본, 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전문이지 디램 양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돈으로 기술을 사겠다고 큰소리치던 중국, CXMT는 디램을 만들지만 기술 세대가 23세대 뒤처져 있어 HBM의 H자도 못 붙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만이 유일한 경쟁자인데 점유율은 20%도 안 됩니다. 왜 우리만 되는 건지 설명하겠습니다. HBM을 이해하려면 하나의 비율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16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각 층 높이가 사람 머리카락 한 올보다 얇습니다. 그리고 각 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수만 개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 구멍 하나하나를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구리선으로 뚫어서 연결해야 합니다. 한 개라도 삐끗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게 HBM4의 TSV, 즉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입니다. 디램 다이를 16층까지 쌓아 올리고
각 층을 수만 개의 미세한 관통 구멍으로 연결합니다. 이때 각 다이의 두께는 약 30 마이크로미터, 사람 머리카락이 70 마이크로미터니까 머리카락 절반 두께의 칩 16장을 완벽하게 정렬해서 쌓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가 1도만 어긋나도 압력이 미세하게 달라져도 전체 구조가 틀어집니다. 이걸 공장에서 수백만 개씩 찍어내는 겁니다. 세계에서 우리만 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D람이 시속 100km로 달리는 승용차라면 HBM4는 시속 1000km로 달리면서 동시에 연료 효율은 2배 더 좋은 하이퍼카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퍼카의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전 세계에 2곳뿐인 거예요. 독일의 페라리도 못 만들고 이탈리아의 람보르기니도 못 만듭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2회사만 양산할 수 있습니다. 어깨 좀 펴줘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메모리 다이만 쌓았다면 HBM4는 맨 아래에 로직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칩을 깔고 그 위에 메모리를 쌓습니다. 이걸 요리에 비유하면 예전에는 재료만 냉장고에 넣어뒀다면 이제는 냉장고 자체가 요리의 준비 과정을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재료가 알아서 손질되어 나오는 스마트 냉장고인 셈이죠. 이 베이스 다이를 만들려면 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걸 자체 월시 나노 공정으로 해결합니다. 설계부터 메모리 적층, 로직 칩, 패키징까지 전부 한 지붕 아래서 해결하는 턴키 방식. 밀가루부터 직접 빻아서 반죽하고 토핑 올리고 오븐에 굽는 것까지 한 셰프가 전부 하는 겁니다. 이게 되는 회사가 지구상에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TSMC와 협력해서 베이스 다이를 확보하는 연합 방식을 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이 SK하이닉스의 파트너를 자처한 겁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둘 다 2026년 2월 같은 달에 HBM4 양산을 시작합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 전망을 반년 가까이 앞당겼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왜 마이크론은 못 따라잡을까요? 왜 중국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될까요? HBM은 단순히 좋은 D람을 쌓는 기술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D람 양산 경험, 나노 단위의 공정 제어 능력, TSV라는 초정밀 3D 적층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대량 생산하면서도 수율을 유지하는 노하우, 이것들이 전부 하나로 합쳐져야 비로소 HBM이 나옵니다. 이건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맨 땅에 헤딩하듯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그 아들 세대가 미국 유학 갔다 돌아와 기술을 갈고 닦고 현주 세대가 그 위에 또 올라서서 세계 최초를 찍어낸 겁니다. 3대에 걸친 집념. 이걸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 축구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슈팅이 좋은 선수, 드리블이 좋은 선수, 패스가 좋은 선수. 이런 선수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슈팅, 드리블, 패스를 전부 세계 최정상급으로 해내면서 90분 내내 지치지 않는 선수는 역사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HBM이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11명이나 보유한 팀이 대한민국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했다는 거야? 원래 메모리 강국 아니었어? 맞습니다. 한국은 원래 메모리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강국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지배입니다. 세계 AI 산업의 목줄을 우리가 쥐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지배의 디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초 업계를 뒤흔든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HBM2 최종 품질 테스트가 끝나기 전에 먼저 물량을 보내달라. 여기서 잠깐 이 전화 한 통이 왜 업계를 뒤집어 놓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품질 인증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인데 테스트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온도 스트레스 테스트, 전압 마진 테스트, 장기 신뢰성 평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승인이라는 도장이 찍힙니다. 그런데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제왕이라 불리는 엔비디아가
그 신성한 원칙을 스스로 깼습니다. 테스트 안 끝나도 좋으니 일단 보내달라. 왜? 차세대 AI 칩 루빈의 출시 일정이 빠듯한데 AMD와 구글이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HBM4를 확보하지 못하면 루빈 출시가 늦어지고 출시가 늦어지면 시장을 빼앗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이 우리한테 제발 좀 빨리 보내달라고 사정한 겁니다. 1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엔비디아의 품질 승인에 일희일비하던 시절이었죠. 업계에서는 삼성이 엔비디아 눈치를 본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만에 갑과 을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이제는 엔비디아가 삼성의 눈치를 봅니다. 을이었던 우리가 갑이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만 있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2026년 생산 물량 전량이 이미 완판 상태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D램, HBM, 낸드 가릴 것 없이 올해 만들 수 있는 모든 칩에 대한 고객 주문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까지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구조가 유지된다고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만들지도 않은 제품이 벌써 다 팔린 겁니다. 전 세계 어떤 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명품 가방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장사가 잘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가 대한민국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KB증권 김동원 리서치 본부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모습은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대다수를 차지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TSMC를 보는 것 같다. TSMC, 대만이 가진 세계 최강의 반도체 카드, 그 TSMC와 같은 위상을 우리 메모리 기업들이 갖게 된 겁니다.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전망한 2026년 영업이익입니다. 삼성전자 245조 원, SK 하이닉스 107기피 9조 원, 2025년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43조 6천억 원, SK 하이닉스 47조 2천억 원이었으니 전년 대비 4배에서 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1년 만에 이익이 5배. 전 세계 어떤 산업에서, 어떤 나라에서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245조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정부의 2026년 총 지출 예산이 약 680조 원입니다. 한 기업의 영업이익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SK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424조 원. 두 회사의 이익만으로 국가 예산의 60%를 넘깁니다. 우리 기업 두 곳이 벌어들이는 돈이 웬만한 중소국가의 GDP보다 큽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2026년 양사 모두 전례 없는 공급 제약 단계에 진입했고 올해 전체 메모리 물량은 완판된 상태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서버 D램 가격을 전 분기 대비 60%에서 70%까지 인상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가격 경쟁에 시달리는 범용 제품이었으니까요.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가 메모리 산업의 대명사였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출혈 경쟁을 하고 올라가면 잠깐 숨 돌리고 다시 떨어지는 악순환. 그 서름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23년짜리 장기 계약을 거부하고 분기별 계약만 요구합니다. 지금 가격에 사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구해보든지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한테. 이런 협상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저력은 기업만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당초 128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100억 달러. 이재명 대통령은 2047년까지 반도체 부문에 70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한 세대 전에 고속도로를 놓고 제철소를 세웠던 것처럼 지금은 반도체 위에 국가의 미래를 올려놓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 엔지니어들의 집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025년 3월에 세계 최초로 HBM4 샘플을 공급하고
같은 해 9월에 양산 체계를 구축한 과정. 6개월, 반년 만에 샘플에서 양산까지 도달한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이 속도는 거의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벽부터 클린룸에 들어가 수율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잼 연 1%의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공정 변수를 수백 번 조정하는 과정. 이것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반복한 겁니다. 우리 아들, 딸 세대가 이걸 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토리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HBM3E 세대에서 삼성은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엔비디아 품질 승인이 늦어지면서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크게 뒤처졌습니다. 업계 안팎에서 삼성 반도체는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분사론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아예 한 세대를 건너뛰어 1C 나노 공정이라는 더 진보된 기술로 HBM4에 도전한 겁니다. 남들이 검증된 1B 공정으로 안전하게 가는 동안 삼성은 미세화와 전력 효율이라는 더 높은 산을 선택했습니다. 쓰러졌을 때 일어나는 것도 대단한데 일어나면서 더 높이 뛰어오른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 HBM4 품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HBM3E의 부진을 단번에 만회했습니다. 반년 만에 격차를 좁히고 SK하이닉스와 나란히 HBM 투톱 체제를 재확립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의 집념이고 한국 사람의 오기입니다. 뒤처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는 우리 DNA에 새겨진 근성입니다.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165억 달러, 약 23조 원 규모의 AI 칩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위기라는 외부의 목소리가 쏟아지던 바로 그 시점에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한국에 돈을 가져온 겁니다. 머스크 본인이 AI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정작 그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칩은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아이러니. 입으로는 AI가 위험하다면서 지갑을 열 때는 한국 앞에 와서 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우리 세대가 만든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비웃던 그 빨리빨리요. 물론 이걸 단순히 서두르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의 빨리빨리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간표를 현실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1960년대에 우리 아버지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궈를 때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무슨 산업화를. 그때도 우리는 해냈고 지금도 해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6개월 만에 HBM4 양산 체계를 구축한 것. 삼성이 한 세대를 건너뛰어 더 어려운 공정에서 성공한 것. 이 모든 것이 빨리빨리의 진짜 의미입니다. 속도와 정밀함의 양립.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돈으로 살 수 없고 일본이 장인 정신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경쟁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머스크가 말한 대로 AI의 시대는 옵니다. AGI가 등장하고 노동의 가치가 재편되고 가격 파괴가 일어나는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미래가 실현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그 관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AI 기업들이 수백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실제로 AI 서버가 되려면 한국의 HBM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GPU 할당 자체가 HBM 가용량에 의존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돈을 찍어도 우리가 칩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AI의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물론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토발주자들의 추격은 계속됩니다. 마이크론이 기술 격차를 좁히려 하고 있고 중국도 자체 HBM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변수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의 반도체 굴기, 대만 해협의 긴장, 이런 요소들이 언제든 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일부 시장조사 기관은 2026년 이후 HBM 가격이 경쟁 심화와 생산 능력 확대로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내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이 빠진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미국, 일본, 대만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족쇄를 차고 달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뺏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고성능 HBM 분야에서 기술적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단기간에 시장 구도가 급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KIST 김정호 교수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AI 시대에는 메모리가 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메모리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동정 도면은 유출될 수 있고 장비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 절반 두께의 칩 16장을 완벽하게 쌓아 올리는 그 집념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새벽 4시에 클린룸에서 수율 0.1%를 올리기 위해 밤을 새우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HBM3E에서 뒤처졌다는 수치심을 안고 잠 못 이루다가 한 세대를 건너뛰어 더 어려운 공정에 도전하기로 결심하는 그 배짱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일정표를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한국의 빨리빨리는 어떤 교과서에도 써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만든 세대, 그 세대의 피가 지금 반도체 클린룸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수출 100억 달러를 꿈꾸던 나라가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하나로 세계 AI 산업에 숨통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력입니다. 머스크는 AI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의 열쇠는 실리콘밸리의 유리 건물 안이 아니라 평택과 이천과 용인의 클린룸 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AI가 대한민국의 메모리 위에서 돌아가는 시대. 우리는 지금 그 시대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든 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머스크가 경고한 3년 뒤의 한국. 그는 인구 붕괴와 일자리 소멸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 3년 뒤의 세상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바로 우리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요. AI가 인간을 초월하는 세상, 그 세상의 전원 버튼은 대한민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깨 한번 펴십시오. 우리가 그 나라 국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K반도체의 전장은 어디일까요? HBM 다음은 CXL인지 아니면 유로모픽 칩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산업 분석을 파고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